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년 전 귀한 경험을 한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드라 밀단 사무소에 배치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어둠 속에 숨겨진 음산한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어느 흐린 저녁, 부장님은 길을 잃고 이상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의심스럽고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그림자들은 그를 향한 저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차장님이 워크숍에서 해주신 이야기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에 겪으신 일입니다. 다시 취임으로 입사하셨던 차장님은 집안이 한 신선사무소에 배치받은 상태였습니다. 근처 골장에 부속되었던 사무소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날 저무미한 차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매우 조용한 곳이었는데 이 자체는 매우 편안한 편이었습니다. 사무소의 위치 자체는 앞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근처에 마트를 갈 수 있었으며 왼쪽으로 한참 가면 옆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마을 중심부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원래는 한가한 사무소였지만 갑자기 많은 업무가 생겨서 포로 야근을 마친 차장님은 기분에 잘어 사무소를 뒤로 하고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자취를 가던 아파트를 향해 운전을 하던 도중 자리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피곤했던 나머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을 왼쪽으로 가버린 거였죠. 게다가 차는 이미 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한참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도 없었던 터라 바로 차를 돌려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차장님은 일단 도로를 따라 직진했습니다. 가던 길로 쭉 달리면 원래 가려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골길은 예상과는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 간신히 발견한 길로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조차 이묘가 싫지 않은 상황에 길에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와 길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길에 차에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걸 보고 아마 이 길은 근처 지역 주민들만 쓰는 길인가 싶어 그 길을 따라 운전을 했죠. 그렇게 좀 더 나아가자 예상대로 겨우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군데군데 불 켜진 집도 보였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마을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았지만 돌아가는 길만 알 수 있었다며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집 근처로 편했습니다. 차장님은 불이 켜진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끈 뒤 일단 담배를 읨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다고 합니다. 차장님의 시선이 향한 그쪽에는 적어도 10명 이상 되는 마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서 있더래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뿐이었고 다들 일제히 이쪽을 매서운 눈으로 노력으로 모셔보아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인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노인 한 명이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다른 노인들도 이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사로운 보인다. 돌아가라. 외지인나. 부르이오. 그걸 절대 지지 않는다. 앉아. 돌아가. 그 기억 사투리로 말을 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긴 했지만 계속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장님은 오해를 뚫기 위해 해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저 계속 뒤로 뒤푸른 길이 쳤죠. 등 뒤에서 늑대지는 이미 저게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도 또한 10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퍼넉한 얼굴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차장님이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죠. 차장님 얼굴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왜소한 노파가 염주를 든 채 아기의 가득 찬 얼굴로 노려보며 입으로 뭔가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공기에 압도된 차장님은 차로 돌아가 렉셀을 밟아서 마을로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쫓아내려갈 뻔 쫓아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뒤에 노파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며
도퍼가 차장님을 향해 계속 외우던 그 소리는 아마도 자신을 향한 연구 소리와 더불어 뭔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결국 마을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마을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길로 국도로 크게 돌아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죠. 그때 당시 차장님은 자기 눈에 보일 정도로 몸이 나빠졌답니다. 일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몸이 무거워지고 식욕을 잃어갔고 억지로 식사를 해와도 사흘 만에 체중이 5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는 간색도 크게 바뀌어서 동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고 종합병원에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몸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죠. 그 마을에서 겪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한 차장님은 의지가 없는 자신을 좀 더 돕나라고자 몰아붙여봤지만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잠시 휴가를 내고 쉬던 어느 날 지역 이자 담당자와 잠시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 이자 담당자는 차장님과 비슷한 또래여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자기가 원래 영감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잘 믿지 않는 차장님은 그냥 이야기를 장난질에 받아쳤다고 합니다. 용건을 거의 맞췄을 점 그가 입을 열었는데 차장님에게 어차피 믿지는 않겠지만 이 건강에 관한 일이니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꺼냈더네요. 그리고는 차장님의 건강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저주에 쓰였기 때문이며 불제를 맞는 것을 추천한다고 해서 본인이 잘 아는 저를 소개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차장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소개해준 절로 향했고 절의 주지스님은 티란하게 차장님을 맞아주더래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불제를 해주더랍니다. 불제를 마치고 하루는 절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거짓말처럼 컨디션이 좋아진 차장님이 주지스님에게 달려가서 물어봤답니다. 주지스님은 그 마을이 자기네 토착 풍습을 완고하게 지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풍습이라는 곳은 아주 먼 옛날 수술을 내준 외지인에게 아이를 유괴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외지인은 결코 받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풍습은 나날이 발전하여 쫓아낸 외지인이 다시는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마을 자체의 무녀로 하여금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서 외지인을 저주하여 죽이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주지스님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주를 해난 사람도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래요. 차장님은 그날 밤 본 노파와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저주 같은 걸 믿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본 것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노인이었던 것 같은데 왜 젊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대단쪽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세대가 있다면 그런 풍습에 사로잡힌 채 살아난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트림은 그 말을 듣고 차장님이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을은 일본 전국에서도 꽤 빠르게 고령화를 맞은 곳이며 다만 노인들은 중야의 교류를 완전히 거절하며 잊지도 않은 장난아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외지인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끝에 마을은 서류상으로는 쾌촌이 된 지 30년 이상 지났다는 이야기였고 마을에 남은 노인들은 외부와 교류를 끊은 채 그들끼리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님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어난 오한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차장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되셨다고도 말했죠. 그래서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근처 절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후이감으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을엔 작은 마치고 차장님은 면사무소 담당자의 차를 타고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쭉 살았던 면사무소 담당자는 대단히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이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은 이 이야기를 행사에서 듣고 오히려 꽤 기대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갔던 기관은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낮에 도착해서 보니 마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뿐이어서 저번과 같은 곳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함께 마을 안쪽까지 걸으며 돌아본 풍경은 그날 밤 봤던 마을임에 틀림이 없었죠.
투자자들 역시 폐가를 부겸하더니 어느 정도 만족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면사무소 담당자는 폐가 건물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 몇 명이 보이다며 끝까지 차에서 홀로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투자자들과 함께 제시서 그 절에 불제를 받으러 가니 전에는 그렇게 장난했던 주지스님이 이번에는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죽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는 다들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와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답니다. 이 신비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것이 흔상 지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장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변의 지이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더 많은 음산한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